안녕하세요, 반스타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비스 기어 연격을 일주일간 심층 분석한 영상 파트 2 쿠툼 편입니다. 어쩌다 보니 쿠툼을 통해서 연격만 분석하는 게 아닌 게임 방어 시스템까지 파악한 영상입니다. 저는 그저 연격의 효과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붉은 사막 메인을이 하다 말고 자꾸 옆길로 빠지는 현상처럼 이거 하려면 저것도 알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도 공부하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기 앞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입니다. 1. 연격은 근접 무기, 장갑, 신발에 장착 가능합니다. 활은 안됩니다. 2. 연격을 근접 무기에 꼽으면 꼽은 무기에만 연격이 작동합니다. 양손검에 꼽으면 양손검, 한손검에 꼽으면 한손검만 작동합니다. 3. 쌍수는 한쪽 손에만 꼽아도 왼손, 오른손 양쪽 다 적용됩니다. 4. 연격을 장갑, 신발에 꼽으면 양손, 한손, 쌍수, 맨손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이게 버그라면 패치가 될 거고 의도한 거라면 기획자가 조금 변태죠. 그러므로 무기의 기어 소켓이 부족하면 장갑, 신발에 꼽으면 됩니다. 5. 그로기 수치는 딜량이 아닌 공격 기술마다 정해진 가중치만큼 정확히 수치가 올라가서 그로기에 유리한 기술이 있고 공속이 빠르면 당연히 그로기 채우기 유리합니다. 6. 쌍수 회전배기 기술은 사이트가 기술의 한 사이클입니다. 기본 기술이 투히트가 나가고 연속 기술을 습득하면 투히트가 나가서 합산 총 4히트가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격력 25 구간입니다. 공격 속도는 15, 회전배기 기술만 사용했고 모든 세팅에서 정확히 55히트에 그로기에 진입합니다. 사전 지식으로 알려드린 대로 그로기에 진입하는 거는 회전배기 스킬만 사용했다는 가정에서는 무조건 55히트에 그로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연격 기어 0개, 1개, 2개, 3개 장착할 때의 그로기 진입 시점에 쿠툼에게 들어간 데미지 총량입니다. 그리고 쿠툼을 잡을 때까지 들어간 총 타격수, 그리고 그로기 상태 후 공략되는데 소요된 시간을 적어드렸습니다. 아래는 쿠툼의 피 게이지인데 그로기 진입 시점의 잔여 피량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로기 전까지의 데미지 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연격 1개를 장착하는 순간 그로기 진입 시점까지의 딜이 42% 폭증되는 걸 알 수 있고 연격 2개와 3개의 효율은 막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 46 구간입니다. 실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고 장갑과 신발에 어비스 기어를 1개씩 장착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기와 장갑의 경우에는 다회차 실험을 해도 데미지의 편차가 거의 없는데 신발의 경우에는 데미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연격 수량이 증가할 때 데미지의 총량의 증가를 확인 가능한 구간이지만 연격 1개의 효과는 9.1%로 제한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기 이후에는 높아진 공격력으로 생기는 오버킬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 오버킬은 마지막 한타에 들어가는 데미지의 총량의 일부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손실을 말합니다. 공격력 64 구간입니다. 실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고 연격 기어는 최대 1개까지만 장착해서 실험했습니다. 그로기 진입 시점까지의 데미지의 총량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적의 방어력 밸런싱 구간을 뚫어내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연격 1개를 장착하는 순간 그로기 진입 시점까지의 딜이 다시 32%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을 통해 쿠툼을 통한 원히트당 실질 데미지의 양을 역산 및 효율 분석한 표입니다. 쿠툼을 회전배기로만 타격 시 그로기 진입 시점 기준인 52히트 동안 깎아낸 체력을 데미지 100%로 연산한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영상을 정지해서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실험을 통해 쿠툼은 연격이 0개인 경우 고정 피해 감소가 약 85%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로기 상태가 방어력이 무력화된 방어력 0, 즉 순수 데미지라는 전제 하에 역산을 진행했습니다. 어비스 기어의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오직 연격 0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로기 상태에서 회전배기 1타당 들어가는 순수 데미지를 역산했습니다. 공격력 25, 46, 64에 대한 방어력 관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구간에서 데미지의 85%가 증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툼의 그로기 상태 이전 방어력은 150, 200과 같은 고정 수치가 아니라 소프트캡도 하드캡도 아닌 데미지의 약 85%를 일괄 삭제하는 고정 피해 감소 배율로 추정됩니다. 연산 공식은 유저의 최종 데미지의 약 0.15%를 곱했을 때 그 상태가 실제 들어가는 딜 양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틀리다면 보스의 방어력 수치와 내 공격력 수치가 비슷하게 맞물려 딜이 상쇄되는 소프트캡 구간이 있거나
방어력이 공격력에 비례해 직선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효율이 변하는 곡선 형태일 가능성으로 개인적인 실험 몇 개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표입니다. 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그루기 상태와 그루기 상태. 비그루기 상태의 표는 85% 데미지 억제 구간으로 추론을 한 상태에서 분석했습니다. 표를 세로로 보면 공격력이 오를 때마다 데미지가 정직하게 오릅니다. 깡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표를 가로로 보면 25, 64 공격력과 다르게 46 공격력의 경우 연격 데미지의 상승폭은 가장 적지만 이 구간에만 연격 1개, 2개, 3개의 효과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합니다. 이건 아마도 공격력 46 근처를 쿠툼을 만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유저풀이 있는 구간으로 추정하고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깡 공격력이 아닌 기어 추가 데미지의 경우 특정 구간에 대한 저항 증가 곡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력이 너무 낮은 유저가 빨리 접근했을 때는 데미지의 억제를 최대한 덜 해서 보스와 싸울 수 있게도 하고, 공격력이 너무 높은 유저가 늦게 접근했을 때에는 캡을 정한 특정 구간을 돌파한 데미지 증가 효과만 체감시키고 적정 구간 공격력은 너무 쉬운 공략을 못하게 하고 강화시의 성장 체감을 시키려고 하는 혼자만의 추론, 그 이상의 상상 및 분석은 불가했습니다. 두 번째 표입니다. 그루기 상태, 데미지 없는 풀 데미지 구간으로 가정해서 계산식은 잔여 체력 나누기 실제 처치 타격수를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동일 히트 수의 퍼센트가 다른 건 데미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세로로 보면 공격력이 오를 때마다 데미지가 정직하게 오릅니다. 역시나 깡공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표를 가로로 보면 연격을 한 개 꼈을 때는 데미지가 대폭 오르는 게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모든 공격력 구간의 연격 한 개도 큰 효율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루기 상태에서 공격력 46 구간은 강해지는 느낌을 주지만 실질적인 클리어 타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만든 고도의 밸런싱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격을 한 개 초과에 꼽아도 못 느끼는 이유와 추가 실험으로도 알기 어려운 이유의 증명입니다. 연격을 2개, 3개를 착용하고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를 계산해 보면 밸런스 구간에 한해 연격 추가당 약 4%씩 증가가 추정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연격 기어가 한 개 기준으로 1타당 이론적 딜량은 4.75%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 개를 더 꼽았을 때 4%의 데미지 추가, 한 개 더 꼽아 3개가 되었을 때 8%의 데미지 추가가 있다는 거를 곱했을 때 연격 기어 2개인 경우에는 1타당 이론적 딜량은 4.94%, 연격 기어가 3개일 때는 5.13%의 이론적 딜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스 잔여 체력은 각각의 기어마다 76%, 74.5%, 73%의 잔여 체력이 남아 있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수학적 필요 타격수를 계산을 하면은 잔여 피통과 한타당 딜을 나눴을 때 최종적으로 한 개는 기준이니까 16타가 나오고 2개인 경우엔 15.8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점 단위나 한 개 단위의 타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림 처리가 돼서 16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격 기어가 3개일 때 데미지는 8%가 증가해도 14.23타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의 타격수는 16타가 나갔죠. 15타가 아니라 왜? 쌍수는 한 번에 2타씩 나갑니다. 그래서 16타가 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단축된 타격수는 모두 0타가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연격 기어를 한 개를 꼽으나 2개를 꼽으나 3개를 꼽으나 효과를 체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밸런싱 구간에 한해서 알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 구간이 아닌 구간들은 다른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이것마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격이 추가당 4%인지 또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몹은 많이 때려야 보통 10타 안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보스는 무한 연타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연격이 한 개일 때 한타 데미지를 10으로 가정했을 때 체력이 100인 일반 몹은 10타, 200인 몹은 20타를 때리는 게 기준이겠죠. 근데 연격을 2개 꼽아서 4%가 증가해도 결국에는 10타를 때리고 20타를 때려야 합니다. 딜은 올랐지만 타격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격 3개가 돼서 8%가 증가했다는 걸 가정을 해도 체력이 100인 몹은 결국 10타를 때려야 되고 체력이 200인 단단한 몹도 결국 20타를 때려야 됩니다. 한타가 줄어도
쌍수인 경우에는 결국 2타가 추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오버킬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비스 기어 연격, 저는 이리슬라 합니다. 신발에 꼽으십시오. 다음은 이견 없이 강력한 기술, 회전 가르기 추가 피해 35% 효과가 있는 어비스 기어 나선의 응축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어질 수도 있는지는 지쳐서요. 연격 하나 분석하니까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지쳐 진짜 진 빠지고 지쳤습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학적 분석을 위해서 제미나이와 일주일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편이 나올 수 있도록 기운을 좀 주십시오. 모험도 못하고 아주 그냥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결과를 내는 과정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제 모험의 일종이죠. 여러분들은 힘든 모험하지 마시고 제가 주는 이런 쉬운 결론을 하나하나 받아가시면서 편안한 여행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실험했었던 영상들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허수아비처럼 1000대씩 때리는 거 아니니까 금방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